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준석에게 뺨맞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화풀이하는 광인 1호가 있지요. 민주당은 자멸할 것이고 국힘은 압승할 것이라 했으니 민주당의 혁신공천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김우영 혁신회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가 살얼음판을 건너는 듯 가슴 졸여하는 분들에게 대부분의 위대한 혁신은 중간 과정이 실패로 보인다. 위대한 혁신가는 다수의 하찮은 반대자의 공격에 시달린다. 견디고 버티지 않고서 열매를 얻을 순 없다. 자신을 믿으면 반드시 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송혜원 언론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유권자님들 부하내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만큼 내 편 갈라 싸움을 붙이고 싸움 구경에 진심인 나라도 없을 겁니다. 정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공천 싸움, 당사자에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유권자인 내게 중요한 건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자가 공천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검증보다는 싸움을 붙이고 싸움 중계하는 데 열중입니다. 불구경, 싸움 구경만큼 재미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게 장사가 되니까요. 그래서 한국 언론이 깊이가 없고 얄팍하게 후진 겁니다. 민주당 공천위원장은 면식도 없고 제게 이름도 낯설긴 합니다만 얼굴에서는 오랜 세월 고집스럽게 한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는 인상을 풍기더군요. 당대표가 윤석열이라 해도 씨알이 안 먹힐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 사당환이 비명 축출이니 하는 정치를 공작으로 배운 검사들이나 보도가 아니라 대중심리전을 하는 조선일보에 속아 부하내동하지 말고 지켜보십시오. 민주당의 김부겸, 정세균 원로들도 좀 나서지 마시고요. 민주당은 진입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민주당 앞에는 정치로 세상을 바꾸려는 순백의 열정 있는 젊은 정치 지망생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어야지요. 그들을 친명이라는 두 글자로 싸잡아 매도해선 안 됩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오늘도 민생 탐방을 빙자하여 선심성 공약을 뿌리고 다니는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더군요. 무법의 그 폭주 열차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 리들은 민주시민들의 손에 다 죽습니다. 180석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개혁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금배지 오래 달았다고 공천을 기득권으로 착각하는 니들은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공천 잡음을 걱정할 게 아니라 공천 과정 완료 후 혁신 공천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흔들려는, 갈라치려는, 쪼개려는 압력, 입김, 입질로부터 꿋꿋합시다. 민주당의 혁신 공천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치 선배는 선배답게, 원로는 원로답게, 경쟁은 경쟁답게 오직 혁신 공천입니다. 독재는 조용하고 민주주의는 소리가 납니다. 민주당의 혁신 공천은 꿋꿋이 가야 하고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마땅합니다. 국힘의 노골적인 입틀막 공천과 달리 민주당의 민주적 시스템 공천은 시끄러운 게 정상입니다. 지지 후보의 탈락 여부에 가슴 아픈 상황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스템이 흔들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관건은 과정 중에 공천 잡음이 문제가 아니라 공천 과정이 매듭 지어졌을 때 국민 앞에 과연 혁신 공천으로 인식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중적으로 혁신 공천에 몇 가지 기준이 있지요. 현역 물갈이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이른바 텃밭 지역에서 얼마나 물갈이가 이루어졌느냐, 꽃길을 누려온 기득권 세력이 득세했느냐 아니냐. 민주진보 지지자들에게는 이런 기준이 있지요.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도함에 얼마나 맞서왔고 앞으로 정권 심판에 제대로 역할할 후보인가. 지지자를 결집하고 국민 신뢰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는 이런 기준이 있지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바로잡을 정책적, 정무적 역량이 있는 후보인가. 사익이 아니라 공익과 국익을 위해 열심히 일할 후보인가. 민주당은 당원과 지지자와 국민을 믿고 꿋꿋이 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고 갈라치고 쪼개려 하는 어떤 세력의 입김이나 압력이나 입질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이익을 위해 흔드는 어떤 입김이나 압력이나 입질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민주당의 소리나는 혁신공천 건투라고 포효했습니다. 류군 시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국힘당은 평화로운데 민주당 공천은 왜 시끄럽냐고요? 이재명 사당 아니냐고요? 확실히 민주당은 무능하고 실패한 정당 맞습니다. 공천 과정이 참 거칠고 미숙해요. 언론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면서 자신들의 정당성마저 소문을 못 냅니다.
국힘당은 위에서 검찰 캐비넷으로 찍어 누르고 집권 여당이 가진 사탕들, 각종 단체장, 국무위원 등등으로 회유할 수 있는 장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민주당은 뭐가 있나요? 어차피 무능하고 실패한 정당입니다. 하위 20%가 아니라 80%를 물갈이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당연히 시끄러워야지요. 더 시끄러워야 합니다. 윤과 국힘 같은 최악의 집단에게 권력을 뺏긴 죄 소리 높여 회개해야지요. 저는 민주당 공천이 좀 더 과격하게 소란스럽길 바랍니다. 어차피 4월 총선이 지나면 나라는 반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힘도 알고 민주당도 압니다. 다만 쪽팔리니까. 그나마 민주 세력들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면 망하는 속도를 좀 늦추며 시간이라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국 위원장이 말하는 바대로 민주진영의 본령이 좀 더 과격하게 내부 투쟁을 겪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싸워줄 사람들로 물갈이를 하라는 겁니다. 사선을 하고 국회 부의장을 한 양반이 도대체 국회에서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이재명 사당우는 윤석열 정권 때문에 국민이 다 죽어가는 동안 오로지 민주당과 이재명하고만 싸운 자들이 무슨 민주당 공천? 좀 뻔뻔도 작작합시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커서 이낙연처럼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쪽팔리지 않나요? 국민들이 나라 걱정 왜 하겠어요? 왜 할까요? 당신들에게 위임한 권력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나라가 한꺼번에 바뀌진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삽시간에 나라의 격과 꼴과 운과 태가 다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총선마저 패배하면 단언컨대 우리나라 상위 10% 아래로는 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나라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진영을 떠나서 조국만큼만 살고 추미애만큼만 싸워라. 이재명은 반드시 보복하라.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당연 이재명의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현재 최고의 건수가 바로 이재명 사당화를 통한 사천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공천과 관련된 갈등이랄까 내홍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사 앞하고 국민의힘 당사 앞을 가보시면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서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나 경쟁 과정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타인의 평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점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과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유능하고 또 청렴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훌륭한 후보들을 공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황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금은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결과를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천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광인 2호, 3호, 4호 등등 뛰쳐나오겠지요. 탈당하거나 이낙연의 줍줍을 당하거나 심지어 한동훈의 품으로 가는 자들도 나올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늘 결정적 시기에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니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이겠지요. 전현희 위원장의 명연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기관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표적 친문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당원입니다. 따라서 저는 친명입니다. 한 사람의 민주당 당원으로서 누구나 친-DJ이고 친노이고 친문이고 친명입니다. 이는 민주당 소속 당원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총선은 민주당 앞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친문이냐 친명이냐가 아니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심판과 민주당 총선 승리라는 시대 정신으로 단일 대우로 흔들림 없이 단합해서 모두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